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마가라고 부르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의 줄임말이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찬성을 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묘하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터뜨린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더 무기를 주기로 했다, 이런 결정들. 이 마가 집단은 미국이 외국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안 좋다 혹은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마가 집단이 격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앱스타인 파일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앱스타인 파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막 안 좋아지고 틀어지기 시작했을 즈음에 자신의 SNS에 그런 말을 올린 적이 있죠. 앱스타인 파일이 왜 공개가 안 되는지를 아냐? 그 안에 트럼프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 포스트는 이후에 삭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바탕 또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제프리 앱스타인은 굉장히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이 굉장히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심지어 영국의 앤드류 왕자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스타인이 어떤 미친 짓을 했냐?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뉴욕, 플로리다, 카리브해 등지에서 어린 소녀들을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하고 또 성착취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2019년에 뉴욕 연방검찰이 앱스타인을 기소를 합니다. 진짜 나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또 미성년자들을 카리브해에 있는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는 섬에 가두어뒀다는 겁니다. 이게 섬이라는 곳에 가둬둔다면은 사실 탈출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젊은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에 태워서 이 섬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들에게 성접대를 받는 유력 인사들도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 섬에 가서 그렇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들이 지냈었던 방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기 위해서 총을 옆에 세워두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 악질적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앱스타인. 기소가 되고 또 연방구치소에 구금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19년 8월 10일 앱스타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고 들으니까 과연 진짜로 자살인지 여러 가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타살인지 뭔가 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앱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성접대를 받았었던 사람들의 목록이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하기도 하고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제프리 앱스타인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류들을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FBI가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부만 공개가 되고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료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고 하죠. 물론 이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앱스타인의 성접대를 받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상으로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화를 건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공인의 이름이 여기서 적혀 있었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조심스럽게 다뤄왔었던 것도 있죠. 그리고 아직 앱스타인은 죽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과연 그 안에 있었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꽤 오랫동안 연을 가져왔었던 인물이죠.
1980년대부터 파티라든지 사교를 위한 장소에서 만나서 잘 알던 사이였었고요. 또 뭐 앱스타인한테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그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와중에 뭐 대화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같이 어울렸다고 해서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앱스타인 파일이 일부만 공개가 되고 제대로 공개가 다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마가 유권자들이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걸 다 까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법무부와 FBI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고객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타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앱스타인의 죽음 역시 자살이었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가 유권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현 법무부 장관인 팸 본디를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필 마가 유권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사실 이 앱스타인 사건은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한 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여겨왔었기 때문입니다. 딥스테이트는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 혹은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워낙에 이 딥스테이트란 말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이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은 튀르키예죠. 20세기 후반 튀르키예에서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요. 군부라든지 관료, 마피아, 정보기관 같은 국가 내의 비공식적인 권력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아타튀르크. 아타튀르크가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설립을 하면서 세속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적인 튀르키예를 만들어냅니다. 아타튀르크는 워낙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군부라든지 관료들은 이렇게 공화주의 튀르키예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튀르키예의 딥스테이트의 정신적인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혹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라든지 또 정치인들을 뒤집어 엎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었던 거죠. 결국 선출된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숨겨진 권력 집단 혹은 네트워크, 이것을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쓰이는 딥스테이트도 비슷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관료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기관, 또 엘리트 그룹, 그리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두고서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을 회방하고 또 방해를 놓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워싱턴의 부패한 관료 집단, CIA나 FBI 같은 정보기관, 금융권 엘리트, 군부, 그리고 기득권 정치 세력,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딥스테이트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유권자들의 타겟이기도 했고요. 그럼 딥스테이트가 진짜로 있냐? 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믿는 미국인들은 상당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블룸버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딥스테이트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믿고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인 마가들은 이 딥스테이트를 악의 축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가 추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난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마가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의 암살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뒤에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야말로 추악한 딥스테이트의 면모를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앱스타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마가 유권자들 그리고 우파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믿기를 앱스타인 사건이야말로 엘리트 정치인들 그리고 엘리트 네트워크들의 아주 추악한 면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부패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앱스타인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앱스타인의 파일이 공개가 된다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정말 추악한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고 또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 엘리트들, 관료들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게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해체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도 이게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앱스타인의 고객 목록이 없다라든지 또 앱스타인은 자살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니까 마가 유권자들이 들끓고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배신이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인 팬 번디가 아주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사실 팬 번디가 올해 2월에 팍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라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놓고서 그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를 농락한 것이냐 매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한 적은 없어요.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네럴하게 답변을 한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캠페인은 사실 앱스타인 파일이 아니라 딥스테이트 척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실제로 앱스타인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주 거론하지도 않았었고 뭐 딥스테이트, 앱스타인, 엘리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앱스타인 파일을 두고선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은 사실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계를 시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 공개한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마가 유권자들이 맹렬하게 팬 번디를 비난을 하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짜증이 났는가 봅니다. 앱스타인과 딥스테이트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층이라든지 마가 진영의 요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대배심원 자료를 공개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배심원 자료는 범죄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물증, 문서, 자료, 모든 증언과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법원의 감시하에서 비공개로 운영이 되는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떳떳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이것을 다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2003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 음담패설스러운 얘기도 좀 있고 뭐 굉장히 좀 친밀해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감식을 해봤더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언론사 고소까지 하고 그리고 대배심원 자료를 공개를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조금 진화를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균열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조금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저러나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앱스타인이라는 공,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